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한 백석 쿰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신천지에서 교과서처럼 다뤄지는 책이라고 알려진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책이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이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의 준공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캠프가 많이 열리는데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캠프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백석대학교가 주최하는 쿰 캠프가 그 주인공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아이들과 3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우러진 특별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올여름 46회째를 맞은 백석 쿰 캠프엔 전국아동센터, 교회에서 온 천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쿰장들이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350여 명의 재학생들은 캠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아이들과 동행하며 멘토가 되어줍니다. 특히 이번엔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해서 이렇게 나도 여기 배운 걸 우리나라에 가서도 어린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인성 교육 모델을 배웠습니다. 이 쿰 캠프를 통해서 지역 사회 친구들에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섬김의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와 용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엔 세족식, 역사 되짚기, 위로의 메시지 전하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세족식에서 봉사자들은 아이들의 일상과 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발을 씻겨줬고 아이들은 대학생들의 섬김을 통해 사랑을 느꼈습니다. 쿰장님들이 와가지고 인성교육도 해주고 밥상머리 교육도 해주고 세족식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좋고 같이 재미있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세족식을 처음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세족식을 아이들을 이틀 동안 이끌면서 좀 리더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조금 많이 보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 밖에 전체 릴레이, 단체 줄넘기, 테니스 볼링, 야외 물놀이 등 협동과 적극성을 기를 수 있는 놀이도 즐겼습니다. 매년 2차례씩 개최되는 백석 쿰 캠프는 대학생과 아동, 청소년이 세대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섬김을 실천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를 담은 책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허점을 파헤친 책이 출간됐습니다. 성도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 대해부를 출간한 저자 장운철 목사는 28년 동안 연구한 이단 사이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에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쓴 책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을 논리적으로 주해와 해석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신천지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 조목조목 짚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장 목사는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성경 공부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성경 공부 해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이 건립 추진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통합총회는 기념관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지난 2012년 97회 총회에서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효재동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 문화재 조사와 현장 철거가 이뤄졌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완성된 기념관은 지하를 제외한 지상 8층의 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총회 측은 이번 준공에 대해 노회와 교회의 건축 헌금을 비롯해 절실한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건축위원장 지용수 목사는 기념관은 한국교회를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장소라며 교단과 산하교회가 하나 되고 다음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에서 거리 전도를 했던 이유로 체포됐던 목회자에 대해 런던 경찰국이 부당한 체포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2월 런던의 사우스게이트 튜브역에서 거리 전도를 하던 오르홀 일레산미 목사는 혐오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성경책을 빼앗아간 경찰에게 성경을 버리지 말라고 간청하는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조회수 약 30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경찰국은 일레산미 목사가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해 우리 돈 약 36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불매 운동이 과거 사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반일 감정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과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것을 꼽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국 내 일본 제품 가운데 맥주는 48%, 라면 33%, 화장품은 21%의 매출 감소를 보였습니다. 2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공무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홍콩 법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시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공무원들은 내달 2일 저녁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시위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가해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단체가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하루 동안 3억 5,3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이는 하루에 가장 많은 나무를 심은 세계 신기록으로 기존 최고 기록은 2016년 인도가 세운 5천만 그루였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올 여름 동안 약 4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녹색유산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1명당 최소 40그루를 심자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심어진 나무의 숫자를 3억 5천여 그루로 추정했습니다. 호텔과 카지노가 밀집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메뚜기 떼가 점령했습니다. 갑자기 도시에 몰려든 메뚜기 떼를 두고 곤충학자들은 호텔에서 비추는 스카이빔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학자들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일부 호텔의 스카이빔은 4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관측될 정도로 강렬하다며 흰색 계통의 밝은 불빛이 메뚜기 떼를 유인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기후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라스베이거스에 내려 상대적으로 습도가 올라가면서 메뚜기 떼가 몰려갔다며 메뚜기 떼가 사라지기까지 적어도 몇 주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TV 뉴스 윤혜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월 31일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약 30km이며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저고도로 발사한 것은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고 저각 발사 때의 비행 성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양대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이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5.6%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하락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107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소셜 50은 전 세계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인기 차트입니다. 이 기록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세운 최장 연속 1위 기록인 56주를 2배 가까이 뛰어넘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최장 기록을 이어오며 K-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매한 Love Yourself 결 앤서도 빌보드 200 118위를 비롯해 톱 앨범 세일즈 75위, 인디펜던트 앨범 14위, 월드 앨범 5위를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국 남가주 미주 평안교회에서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동성애 관련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미국 가주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나 상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은 법안 부결을 위한 서명도 진행했습니다.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송정명 목사는 캘리포니아 지역교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 29일 남대문 교회에서 선교사 자녀를 위한 제1회 MK 진학과 진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MK는 미셔너리 키드로 선교사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 미국, 싱가포르 등 각 나라별 부스가 마련돼 진학과 진로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또 대학 관계자와 MK 선배 스태프, 전문 강사진의 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KWMA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대학 졸업을 앞둔 MK를 위한 취업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한국 BMS 제약과 함께 청년 암 생존자의 자립을 돕는 리부트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암 진단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리부트는 청년 암 생존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과 취업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사를 통해 총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제27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미술대전은 서울 강남구 미랄미술관에서 내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대상작은 없었으며 우수상에는 문호, 최승주, 배학기 3명의 작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작품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